온난한 기후의 미국 남부평야 지대나 평탄한 지형을 자랑하는 유럽 국가에서 한국으로 온 외국인들은 적어도 3번 놀란다고 합니다. 첫째, 별거 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향한 서울 도심의 산의 실체를 깨달았을 때, 둘째, 여름의 길고 긴 장마와 더위, 시베리아 저리가라 수준의 겨울 추위 등 극과 극을 달리는 한국 사계절을 체험했을 때, 마지막으로 모든 지형적, 기후적 한계를 능가하는 한국인의 근성을 실감했을 때라고 하는데요. 국토의 70%가 산인데다 삼면이 바다인 지형과 뚜렷한 사계절이 탄생시킨 건 비단 강한 한국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직접 무기를 만드는 이유는 여느 다른 나라들과 다릅니다. 휴전 중이긴 하지만 수십 년째 분단 상태로 전쟁의 위험이 있으며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일본과 중국이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인데요. 애초에 군사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우리가 쓸 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든다가 우리 군의 모토였습니다. 즉, 한반도에서 직접 쓸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의 방위 사업체보다 내구성과 완성도에 집착하게 되는데요. 한국은 무기 개발 후 성능을 테스트하는 과정마다 남다릅니다. 온갖 상황과 변수를 고려해 극한의 실험을 하기 때문이죠. 차원이 다른 한국형 무기의 테스트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곳은 대전차 미사일 현궁의 품질 인증 사격 시험 현장입니다. 1.4km 너머에는 실제 전시 상황을 가정해 전차가 놓여 있었는데요. 어깨의 맨 화기에서 발사된 유도탄이 공중에서 멋지게 날개를 펼치더니 쏜살같이 날아가 전차에 명중합니다. 북한군 전차의 반응 장갑과 공간 장갑을 인정사정 없이 격파해버리는 현궁. 무게 13kg의 휴대용인데도 불구하고 최고 속도 마하 1.7, 최대 사거리 3km, 관통 성능 약 900mm로 무시무시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해외 방산업체의 다른 미사일과 비교했을 때 성능은 더 뛰어나지만 5kg 정도 가벼워 대전차 미사일의 혁신을 이뤘다는 극찬을 들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스파이크, 미국의 제블린 대비 소형, 경량화되어 운용이 쉽고 유효 사거리, 관통력, 광학 성능, 탐지, 추적 성능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격 또한 1억 정도로 2억 9천만 원인 제블린보다 훨씬 저렴하죠. 야간 사격도 가능하고 앉거나 서서 쏘는 것은 물론 소형 장갑차에 탑재해 사격할 수도 있습니다. 현궁에 적용된 기술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텐덤 탄두 기술입니다. 유도탄의 탄두가 2개인데 앞 탄두는 전차의 겉면을 파괴하고 뒤에 있는 주 탄두가 속면을 꿰뚫고 들어가 폭발하게 만든 것이죠. 증가 장갑에 반응 장갑까지 붙어있는 전차도 전면 관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북한군이 보유한 모든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스펙을 자랑하는데요. 중국 등 주변 강대국의 최신형 전차와 싸우게 되더라도 전차 취약부를 공격할 수 있는 탑어택 모드로 부셔버릴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개발한 첨단 핵심 기술도 속속 적용되어 있습니다. 유도탄 발사 전 표적을 포착하고 발사 후 표적을 추적하는 적외선 영상 탐색기가 적용돼 있고요. 현궁은 발사되자마자 허리와 꼬리 부분에 십자 모양의 날개를 펴는데 이 때문에 안정적이고 정확한 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표적에 명중할 때까지 사수가 조준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기존 대전차 화기와 달리 현궁은 발사 즉시 사수의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므로 훨씬 안전하고요. 9년에 걸친 개발 끝에 세상에 나온 현궁은 11개의 핵심 구성품의 국산화도 일어났는데요. 현궁은 우리 군에 배치하기 전 마지막 품질 인증 사격 시험 현장에서 실제 전차를 부숴버리고 850m 너머의 벙커를 깔끔하게 파괴하는 등 놀라운 성능을 과시했습니다. 한국이 아닌 중국이었다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최종 테스트를 대충 했을 텐데 역시 한국이라는 감탄이 나옵니다. 현궁에 적용된 기술 중 눈에 띄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지형에 최적화된 탐색기입니다. 현궁은 제블린이나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과는 약간 다른 탐색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비냉각식 적외선 CCD와 가시광 카메라의 조합을 선택했습니다. 높은 정밀도를 자랑하는 제블린과 다른 방식을 쓴 이유는 바로 한반도의 지형 때문이었는데요. 엄폐물이 많은 한국에서는 냉각에 30초나 걸리는 기존의 탐색기 방식이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었죠. 한편 한국은 자국민 보호 목적으로 중동으로 무기 수출을 할 때는 기밀을 유지하며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궁의 공식적인 수출 사례는 아직 없지만 소문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으로 수출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합니다.
제2차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군이 촬영해 올린 동영상을 보면 3km 거리에서 이동 중인 적의 오토바이를 격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야간 교전 영상에서도 현공을 별탈 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모래먼지가 일고 여름이면 40도가 넘는 불볕더위를 자랑하는 중동에서도 산이 많은 한반도의 지형에서도 현공은 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현실에서 극한 기후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면 아예 극한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 보라매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폭설이나 폭우, 번개는 물론 태양열, 고온 보습 등 한계 상황을 넘나드는 전천후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환경시험장을 충남 해미 비행장에 만들어 CJ-1호기를 열심히 괴롭히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시험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사막이 되기도 영하 54도로 기온을 내려 항공기를 아예 얼려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곳에서 진행된 테스트 현장 사진을 보면 항공기 외관이 아예 꽁꽁 얼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또한 항공기나 미사일이 하늘을 비행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바람이기 때문에 바람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비행 시 발생하는 공기 역학적 힘을 측정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풍동 측정 시설은 스웨덴 항공우주국에서 국방과 우주 프로그램에 사용하던 시설을 개량한 것으로 마하 0.4에서 1.7까지 천음속 실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풍동 시험은 전투기가 원하는 속도로 흔들림 없이 공기를 뚫을 수 있는지, 본체를 움직였을 때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데요. 전투기 형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 풍동 시험 데이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합니다. KF-X 보라매의 경우 풍등 시험을 통해 9차례나 외형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또한 무려 2000시간에 달하는 테스트를 통해 기동성은 물론이고 안정성까지 꼼꼼하게 점검한 후 지금의 KF-X 보라매의 외형이 탄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00시간이나 아음속 풍동 시험을 마쳤지만 앞으로 1만 1000시간 정도를 더 테스트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한국인의 손에서 태어난 군사 무기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카탈로그에는 번지르르하게 스펙을 적어놨지만 실제로 테스트해보면 고개를 젓게 되는 중국제 무기나 성능은 괜찮지만 가격이 비싸거나 내킬 때만 사후 관리를 해주는 배짱 두둑한 미국의 방산업체들과 달리 효율의 집약체라 표현해도 좋을 만큼 하나같이 우수한 성능과 가성비를 자랑하는데요. 숱한 외세 침략에도 일제강점기 일본의 악랄한 수탈과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던 한국전쟁의 아픔에도 꿋꿋하게 일어나 나라를 재건한 한국인의 기상이 담겨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인의 땀과 눈물에서 태어난 명품 무기들이 자주 국방의 꿈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세계 군사무기 시장에서 더욱 인정받길 바랍니다.